예, 반갑습니다. 김호환입니다. 자, 시장이 어제 오늘 변동성이 좀 많이 좀 확대가 되고 있죠. 이 부분도 제가 지난주에 또 설명드렸었고 6월 첫째 주부터 이제 말드렸습니다만은 원래는 이제 오늘부터 사실 7월장 출발이죠. 결제일 기준 한다 보면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제 다음 주부터 7월장 출발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런 말 드렸습니다. 계속 6월 달은 2분기 말이면서 상반기 말이다. 그래서 연중에 이제 분기 중에서 3분기하고 2분기가 보통 보면 상당히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래서 일단 더 오르지 못할 종목군들은 좀 더 오버슈팅을 하고, 예, 극단적으로 이제 실적 대비, 성장성 대비,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더 빠지지 않을 종목군들은 큰 거래 없이 한번 더 눌러놓고 이런 경향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한 중반 정도 넘어서게 되면 이번 주에 이제 시장 하락이 나오면서 이제 특별한 악재 안 나왔던 종목군들이 오늘도 보면은 푹 빠집니다. 거래 없이. 예. 그런 애들은 다시 또 이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일단 참고하시고 제가 6월 달, 그러니까 6월 둘째 주가 이제 맥점 주간이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이제 지수가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계속 리스크 관리 이제 하시라고 이제 말씀드렸었고 특히 이제 신용하고 스탁론 쓰지 마시고 그다음에 비중하고 이제 타이밍 조절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어제 그저께까지는 이제 시장이 크게 밀질 않고 찌글찌글 지금 흘러내리는 그런 양상인데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모양이 안 좋았죠. 기술적으로 60일선을 어제 이탈하고 오늘도 지금 이탈 중인데 아주 시장을 좀 피곤하게 만듭니다. 개인들을.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이 6월 14일 날 수요일 날이었죠. 그 당시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 외인들이 5,600억 때리면서 장대 음봉으로 밀고 그 이후에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웹도덕 현상이 지금 계속 2주 가까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소위 얘기하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러니까 외인들 선물 가지고 예. 아직 영끌매수, 영끌매도 투기적 매매가 지금 계속 2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음 주 한 중반 정도 넘어서게 되면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하고 나면 조금 시장이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제 조절을 하신 분들은 제 시향 들으시고 예, 다음 주 한 중반까지 좀 더 좀 타이밍을 좀 조절해 나가시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요 시장이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반기 장세가 다시 출발하는 장세예요. 근데 이제 이런 아름다운 조정 구간에서 무리하게 배팅 들어가고, 그죠? 예, 좀 무리하게 또 매수를 해버리면 나중에 한 번 더 흔들었을 때 저점에서 싸게 잡을 수 있는 자금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이제 한 걸음 물러설 때는 물러서는 것이다. 그렇게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차분하게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하반기 다시 시작하기 위한 변곡점에서 개인 투자분들께서 또 이제 너무 급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물량을 조금 털어내야 됩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오늘은 어제 2차 전지가 많이 좀 흔들렸잖아요. 오늘도 지금 좀 제가 봐서는 이제 기술적으로 대표 종목군들도 좀 간들간들한데 소위 말하면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강의는 반도체와 2차 전지의 주가 상승은 지금 공존을 할 수가 없어요. 올해까지는 제가 보건데 이 부분도 제가 원래 6월 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관련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고요. 미국은 사실은 제가 보니까 주가 상승과 하락의 이 차별화가 엄청 더 극심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6월 달 들어서면서 그 차별화가 조금 이제 해소되는 그런 국면을 맞이했죠. 그게 이제 러셀 2000 지수. 그동안 이제 공부 많이 했죠. 차트 많이 보내줬지 않습니까? 빅테크가 이제 계속 6개월 동안 끌고 오면서 실질적으로 빅테크 같은 경우는 6월 초부터 지금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고, 그 중간에 이제 그동안 많이 고생했던 미국도 러셀 2000 지수, 소재, 산업재, 그다음에 소비재 이런 기업들의 주가 반등이 좀 크게 좀 컸었거든요. 약간 해소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하고 상반기까지는 기준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 2차 전지, 반도체. 그러니까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1분기까지는 거의 이제 2차 전지, 1분기 말 정도, 4월 중순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4월 달 중순 넘어서면서 5월 초부터는 2차 전지의 그 주가 상승 바톤을 반도체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찌글찌글합니다만은 또 일부 종목은 최근에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개별주 중에서는 저점에서 기본 뭐 50%, 100% 이렇게 올라온 종목이 많이 있거든요. 예,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뭔가 이쪽도 이제 변화가 생기고 있다. 전체 지수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거래소의 제약업종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이 전체 70%를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그래서 주 초반까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저점을 깰 듯 말 듯 하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내렸고, 그리고 어제 그저께죠. 예,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안 좋은 얘기 나오면서 한 번 더 밀면서 제약업종 지수를 저점까지 끌어내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일단 그런 형국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속속 보면은 그 속살은 또 그렇지 않더라. 예, 아무튼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조정 구간이고 음식료 같은 경우도 좀 조정 구간이고 인터넷,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기업들도 예. 상반기까지는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뭐 하반기에 좀 반등이 나올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반도체하고 이제 조선 쪽하고 자동차 쪽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자동차 쪽에서는 이제 자율주행 그 대표 기업인 현대오토에버가 그 3년 만에 그 박스권을 지금 돌파했죠. 예. 그러니까 자금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죠. 그 금액이 이제 고객 탁금 안 늘어나고 예, 유동성이 지금 한정돼 있다 보니까 예, 한쪽으로만 계속 자금 쏠림 현상이 나오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난주부터 보시면은 그 반도체 그 대표주,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그림 좀 보시면요. 확연하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삼전하고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6월 초까지는 같이 이제 2차 전지 쪽도 이제 움직이다가 6월 둘째 주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맥점 주간이 되면서 뭔가 좀 방향성이 새롭게 바뀌잖아요. 예,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그때보다는 주가 상승은 크지가 않은데 안 빠지고 버티고 있죠. 외인하고 기관들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선물 그냥 막 때리면서 시장 충격을 좀 최소화하려고 또 삼성전자 주가를 또 매수하면서 또 받쳐놓고 지수 관리하려고 그런 좀 매매를 계속 일삼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어느 기간 가면은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시장은 자유롭게 시장 순리대로 움직여 좋습니다. 주가도. 근데 이제 일단은 뭐 하이닉스 3전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이 나오고 근데 그 2차 전지 대표 종목군들 LG 에너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뭐 LG화학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그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LG화학도 마찬가지고 또 자체적인 또 이제 악재도 있었습니다만은 좌우지간 동일하게 또 이제 거기서 하락 나오죠. 121선까지 위협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만 빼고는 나머지는 지금 120에서 이탈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공전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왜 그러냐면 먼저 이제 경제 상황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코로나 전후에 우리나라 지금 한국 경제를 제가 대표적인 부분만 놓고 좀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첫 번째는 주식은 이제 물론 수급이 있어야 되니까 유동성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지금 뭐 코로나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해가지고 예. 그 전에도 이제 뭐 저금리 시대였지 않습니까? 예. 유동성이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고. 1년 동안 이제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예, 지금은 이제 고금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유동성이 많이 감소를 했잖아요. 정부에서 또 뭐 대출 규제도 많이 하고 부동산 뭐 작년까지 많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예, 돈이 안 돈다는 얘기. 그러니까 고객 혜택금 보시면은 이번에도 그 6월 초까지 고객 혜택금이 좀 늘어나다가 한 54조 원 정도 오니까 거기서 영락없이 또 그냥 감소해 버리죠. 예, 유동성이 지금 작죠. 코로나 전보다 아니 코로나 때보다도 예.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도 이게 한계가 있는 거야. 예. 같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뭐 작년부터 지금 몇 개월째죠? 예, 10몇 개월째 지금 계속 무역 적자죠. 올 하반기 정도 가야 예, 겨우 이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코로나 전하고 이제 코로나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무역 흑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됐었었고. 좀 상반되죠. 자, 물가도 이제 계속 안정이 됐었는데 작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예, 인플레이션 시대에 접어들면서 뭐 이제 이번 달부터 다음 달 정도 가게 되면 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2%대로 이제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고물가 시대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그 시장 장바구니 물가는 상당히 높잖아요. 오죽하면 정부에서 뭐 라면값 인하까지 얘기했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환율은 또 어떻습니까? 환율은. 예, 워낙 강세에서 지금 워낙 약세. 그죠? 1차적으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 1270원, 80원 이하로 빠지면 안 되거든요. 예. 올해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 기준 봤을 때는. 근데 일시적으로 이제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제가 말씀드렸듯이 1310원까지 급등이 나오잖아요. 이게 또 환율이 또 급등이 나와버리면 단기적으로 외인들의 매수세가 주춤하겠죠. 그죠? 예, 그런 상황이고. 기업 실적 같은 경우도 일단 이제 하이닉스 반도체가 이제 저점 찍고 하반기부터는 이제 터닝 포인트를 잡아 나갈 예정입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예, 지금 뭐 삼전 같은 경우도 12년 만에 영업이익이 최저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는 영업 적자가 지금 예상치가 10조 원이잖아요. 그죠? 내년 가야 한 5조 원 정도 이제 영업 흑자를 예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도 예, 실적이 뭐 그전 대비해 가지고 많이 감소하는 그런 추세고 또 그렇다고 수출도 지금 안 되는데 그 내수가 좋냐? 그것도 아니죠. 예, 부동산 시장이 뭐 작년까지는 막 급등 나왔고 돈이 뭐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예, 그 우리가 심리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막 부동산이 뭐 팔아야 내 돈인데 주식도 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을 했을 때 그게 내 돈이지 지금 현재 계좌에 빨간색으로 딱 표시됐다. 그건 사이버 머니잖아요. 내일이라도 다시 또 마이너스 전환될 수 있는데. 근데 일단은 집을 안 팔아도 뭐 주식을 안 팔아도 예, 초기 투자 자금 대비해서 예, 플러스가 났다. 몇 천만 원 올랐다 그러면 사람이 이거 심리적으로 뿌듯하지 않습니까? 안 살 것도 사고 안 먹을 것도 먹고 외식도 많이 하고. 예, 근데 부동산이 지금 올 9월 가면 이제 역전세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하반기 가면 역전세난. 2008년도, 2009년도 이명박 정부 때 그랬었고 그때보다 더 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내수 경기도 안 좋죠. 지금 뭐 집주인들 같은 경우는 전세자금 내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집주인들이 이제 전세자금 내줄 돈이 없으니까 또 정부에서는 지금 DSR을 지금 규제를 해버리니까 예, 그 뭡니까 월세로 이제 월세로 오히려 반대로 됐어 지금 세입자하고 그죠? 예, 월세를 지급하잖아요 매달 이자를. 그러니까 내수 경기도 좀 찌글찌글하지 않습니까? 예, 수출도 안 좋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도 예, 뭐 반도체도 같이 가고, 그죠? 뭐 2차 전지도 같이 가고, 경제 상황이 좀 이런데, 뭐 조선도 같이 가고, 이럴 수는 없다는 얘기죠. 올 연말까지는 계속 이런 식으로, 예, 업종별, 마치 이제 풍선 효과처럼 구독 유동성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그재그 그렇게 움직일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원인이 우선적으로, 예, 종목과 업종에 하고 있다.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명목 GDP가 뭐 내년에도 현재 대비해서 급격하게 증가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 하반기 가면 명목 GDP가 한 2,100조 정도 아마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역사적으로 과거 데이터 보게 되면 많이 올랐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7년도, 8년도 그다음에 또 작년에도 이제 3,000 돌파했을 때도 그 명목 GDP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한 120% 정도, 그러니까 PER 한 12배 정도 상회하게 되면 영락 없이 거기 고점이 나오거든요. 예. 그죠? 그러니까 한정돼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삼성전자가 4월 말 시가총액이 얼마였었냐면, 그 당시에 지금 한 두 달 지나서요. 지금 6월 말이니까 한 90조 이상 더 증가했어, 삼성전자 시총이. 주가 올라오면서.
하이닉스는 제가 4월 말에 기억에 하면 60한 5조가 됐었거든요. 근데 82조죠. 예. LG 에너솔루션 같은 경우 당연히 낮아졌을 것이고. 그러면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두 종목만 시가총액이 565조입니다. 예? 그리고 LG 에너솔루션 2차전지 대표 종목군들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대략 보니까 한 291조 정도, 300조가 좀 안 돼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이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요, 2030조가 나왔거든요. 2030조. 2030조면은 올해 이제 전체 그 GDP 대비해서는 조금 좀 그죠? 그저 3분기 이제 중반까지 고려한다 그러면은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지 않습니까? 그 요 두 개의 시총을 합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856조가 나와요. 856조. 예, 이 856조가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 대비해서 42% 차지합니다. 절반 조금 안 되죠. 예, 엄청 지금 무겁죠. 근데 얘네들이 같이 움직여버리면 당장 내일이라도 막 전반적으로 막 10% 올라버린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거의 한 90조 원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90조 원. 그럼 금방 또 전체 코스피 지수 밸류에이션 자체로 따진다면은 PR, PBR 자체가 또 이제 고평가 영역에 접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다른 애들 움직이지 못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뭔가 좀 밸런스를 좀 맞춰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전체적인 파이가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다고 내년에 갑자기 올해 대비 성장성이 확 높아지면서 명목 GDP 자체가 크게 증가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예. 당연히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도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올해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봤을 때는 이제 한정돼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올 연말까지는 누군가는 눌러줬을 때 또 누군가 또 올라오고. 그러니까 반도체가 지금 그러니까 4월 달까지는 반도체가 찌글찌글 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2차 전지가 강했잖아요. 근데 2차 전지가 4월 중순에 꺾이고 나서 거기가 또 반도체가 4월 중순에 저점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4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반도체가 또 시장을 이끌지 않습니까? 2차 전지가 또 죽어줘야죠. 그죠? 그러면서 전체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명목 GDP 대비해서 고평가 영역에 이르지 않게 이 밸런스를 좀 맞춰 나가는 것이죠. 이게 연말까지는 이게 진행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6월 초, 그다음 4월 달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당시에 반도체 이제 제가 뭐 삼성전자 엄청 말씀드리고 하이닉스 말씀드리고 반도체 뭐 장비 쪽하고. 예, 그게 이제 한 2달 지나니까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앞으로도 그런다는 얘기예요. 예. 이런 게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 현재 약간 좀 어찌 보면 좀 푸대접을 받는 거죠. 뭐 내일이라도 나스닥 상장한다 그러면 그냥 뭐 따상으로 가버리죠. 따상으로. 그죠?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1차적인 원인이고 다음 보시면 요것도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외인들이 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LG 에너솔루션 그렇게 좋은데 지분을 더 안 늘리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제가 봐서는 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보는 게 원래 진리입니다. 예? 적어도 뭐 종목을 사든 업종을 사든 뭐 시장의 방향성을 보든 간에 예, 외인들이 보는 시각이 진리예요. 적어도.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계속 매수를 한다. 예? 예, 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계속 매수했고 뭡니까, 그 산업재, 이제 경기 민감 섹터에서 지금은 좀 찌글찌글합니다만, 두산 에너빌리티? 예, 두산 에너빌리티도 제가 아마 이 시간에 추천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다음에 현대 로템, 이태리 장인 패턴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추천했었죠. 그 종목도 한번 보세요. 예, 이런 애들은 외인들이 그냥 쌍끌이 매수했죠. 그 중간에 눌림을 줄지언정 이미 이 메이저 세력들이 저점에서 세팅 들어온 종목은 결국은 놔두면 굴곡을 잃을지언정 많이 가더라. 예? 예, 종목도 마찬가지, 업종도 마찬가지, 시장도 마찬가지. 시장도 지금 외인들이 1월부터 5월 달까지 제가 계속 체크했지 않습니까? 이미 13조 원을 매수를 해놨죠. 5월까지 끊임없이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6월은 주춤하지 않습니까? 예. 그 외인들도 무슨 뭐 돈 기계로 찍어내가지고 막 예? 달러 그냥 막 찍어내가지고 윤정기도 돌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뭐 돈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조절을 좀 해야 되겠죠. 5개월 동안 13조 매수했으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지분이 어제 보니까 한 53%, 하이닉스가 지금 52%. 삼성전자는 그 전에 외인들의 지분이 가장 많았을 때가 한 57%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한 2년 전에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근데 하이닉스는 그 53%. 제 기억이에요. 그전 데이터 보게 되면. 근데 지금 52%까지 찼지 않습니까? 삼정 같은 경우는 좀 더 그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어요, 아직은. 뭐 최고점이 57%였으니까. 하이닉스는 요즘에 외인들이 크게 안 건드리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뭐 개인들이 이제 그 LG 에너솔루션 뭐 그렇게 이제 이 기업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외국인들 시각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얘네들은 메이저 세력들은 지금 5.5%에서 안 늘려요. 지분을. 하이닉스 3년 52%막 꽉 차 있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여기서 이제 한 10% 올 하반기까지 가게 되면 더 오르겠죠. 뭐 중간에 한번 눌렀다 하더라도.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분, 그 주가가 지금 그러니까 48조 시총이 늘어나는 겁니다. 외인들이 53% 가지고 있으니까 앉아서 그냥 25조 5천억 수익이 발생하는 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52% 가지고 있으니까 82조 원에서 8조 2천억. 그러니까 4조 한 2,600억이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이 두 종목만 가지고 하반기까지 가져갔던 현재 주가 대비해서 10% 오르면 29조, 거의 30조 원이 수익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외인들 입장에서는. 근데 LG 에너솔루션은 지금 131조인데 10% 오르면 13조 1,000억인데 외인들이 지금 5.5%밖에 없으니까 7,200억밖에 수익이 안 나요. 물론 또 빠지면 또 반대적인 현상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근데 이미 이제 메이저들이 지분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는 알아서 관리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외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1분기 때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던 것이고 그 중간에 이제 한번 눌림을 줄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근데 눌림 주게 되면 어차피 또 다시 또 매수를 할 거란 말이에요. 외인들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2차 전지를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수급적으로는요. 적어도 수급적으로는 그 반도체가 저는 뭐 다음 달 정도 되게 되면 이제 반도체도 좀 조정이 들어올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 삼성이 됐던 뭐 하이닉스 됐던 뭐 장비 쪽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면 이제 이 수급이 다시 2차 전지 쪽으로 우선은 첫 번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뭐 회귀할 수 있는 것이다. 우선은 뭐 다른 섹터가 다 치고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그런 결론이 나오겠고 수급적으로는. 안 그러면 이게 2차 전지로 가야 되는데 상반기까지 이렇게 움직여 왔는데 이게 다른 또 자동차로 간다든지 아니면 반도체를 여기서 현재 구도대로 더 끌고 간다든지 3분기에도 아니면 뭐 제약바이 쪽으로 옮긴다든지 이래버리면 또 2차 전지가 수급적으로 좀 더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 자 1분기 중반까지 끌고 왔던 그 수급 구조 2차 전지를 잠깐 2분기부터 중반까지는 이제 반도체한테 넘겨줬는데 그 수급을 다시 이제 2분기 이제 3분기부터 다시 또 2차 전지가 바톤을 받는다 그러면 그때 또 2차 전지가 또 올라가겠죠. 이게 이제 제가 봐서는 다음 주 정도 지나가서 뭔가 그런 모양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습니다만은 애플이 지금 시총이 3조 달러 돌파했잖아요. 그죠? 엔비디아 1조 달러 돌파했었고, 걔네들이 뭐 찌글찌글 하더라도 한 10%만 또 연말까지 올라간다 그러면은 뭐 외국인들 뭐 입장에서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우리 연기금도 이제 뭐 빅테크 주식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국내 투지보다는 해외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미국 주식을. 수익이 또 엄청 나겠죠. 다른 종목 뭐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그런 구조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시장이. 그래서 이제 일부는 여러분들께서 좀 끊을 때는 끊어주고, 또 일부는 완전히 추세 깨지기 전까지는 뭐 끌고 가고, 뭐 개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개인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뭐 외국인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잖아요. 이걸 여러분들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6월 8일 날 제가 포스코 퓨처엠하고 이제 에코프로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제 방송한 내용이 뭐였냐면 뭐 5개월 선 맥점이다 그런 말 드렸어요. 이건 다시 한번 제가 복귀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그때 제가 이제 어떤 말을 드렸었냐면은 물론 저 역시도 이제 추천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요때는 제가 이제 고점 말씀드렸었고 요때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도 추천했지 않습니까? 그 제가 이제 무슨 말씀드렸었냐면은 앞으로는
2차 전지도 철저하게 이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것이다. 그게 어제 이제 미국 내에서도 막 그런 얘기 나오죠. 최근에 여러분들 보게 되면 중국의 전기차 그 3위 업체 바이톤이라는 기업이 사실 작년 연말에 1차 파산 뭐 얘기 나왔었고 또 2차 지금 또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거의 파산할 겁니다. 또 미국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난주까지 주 초반까지 주춤했던 것이 뭐냐면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그다음에 예, 저 바클레이즈 예, 뭐 JP 모건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했잖아요. 그게 뭐냐 원인이 이제 현대차,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예, 전 세계 1위 완성차 업체 폭스바겐도 그렇고 뭐 미국 내에서도 GM, 크라이슬러, 포드 같은 경우도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출시하니까 전기차도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동안은 테슬라가 독주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후발 기업, 중국의 전기차 후발 기업들도 지금 막 벌써부터 파산하고 중국 내에서는 전기차 지금 벌써 9조 정도 들어가고 미국 내에서는 그런 얘기 나오고 또 2차 전지 하락 요인 또 거기다가 전전주에 무슨 얘기 있었습니까? 예. 중국의 고션 하이테크란 예, 양극재 전 세계 8위 기업이죠. 그 기업이. 예, 독일의 폭스바겐이 지분을 26% 가지고 있는데 고션의 지분을 예, 미국에서 이제 IRA 얘기하면서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 미국 내 공장을 못 짓게 하니까 독일하고 합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독일이 투자하고 고션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기업이 운영을 하면서 미시간주에 이제 배터리 공장을 예, 설립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시간주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잖아요. 가격 경쟁을 붙여버리는 거야 미국에서 이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 쪽도 미국 내에서도 이제 앞으로 옥석 가리기가 철저하게 진행될 것이다. 그런 기사가 최근에 막 나오죠. 우리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도 이제 그런 영향을 좀 받는 것이고, 안 그래도 기술적으로 그동안 이제 가격이 올랐었는데, 이제 성장성 대비해서 다 좋은데, 주가가 너무 단기간에 지금 급등이 났다는 얘기죠. 예. 그런 원인이 아마 지금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이때 제가 그랬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FOM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뭐 올해 내년 실적 대비해서 비싸니까 그럴 때는 이제 기술적으로 내일도 모르는데 내년 내후년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개인이니까 그죠? 여기서 저점에서 올라오게 되면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FOM대로 하시긴 좋아요.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더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항상 직전 고점의 오른쪽 어깨 라인에서는 예, 최소한 절반이라도 제가 좀 챙겨주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뭐 37만 원 맥점 아니면 좀 더 보신다 그러면 이게 월봉이죠. 월봉의 이제 시가선 이게 이제 시가 음봉으로 빠진다든지 더 깊게 보시는 분들은 5개월 선이 맥점이라서 5개월 선. 이거를 이제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조정이 좀 많이 나온다는 얘기. 그리고 얘가 제가 그랬죠. 지난달에도 말씀드려서 5개월 선 터치하고 올리고 이번 달은 이게 갭이 나왔잖아요. 이 갭을 또 이제 메꿔낸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제 안 밀리면 5개월 선이 또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 주가가 여기서 이제 플랫폼 형성하는 거죠. 그죠? 그 밑에 잡으신 분들은 절반 챙기시고 여기서 물려섰던 분들은 예, 일단 절반 때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20에서 원래 20에서 깨버리면 여기서 이제 끊었다가 다시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얘네들이 뭐 점 찍고 날아갈 종목도 아니잖아요. 예, 요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제 그 5개월 선, 그 시가선은 이번 달 시가선을 지금 이탈했기 때문에 예, 이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좀 리스크 관리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좀 밀리는 것은 앞서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전기차, 뭐 배터리 관련 기업들 경쟁 심화 얘기가 나오면서 좀 밀리는 거기 때문에 예, 지난달에 기술적으로 급등나고 눌리는 거하고는 약간 우리가 좀 깊게 좀 해석을 할 의미가 있다. 깊게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그다음에 에코프리비엔 같은 경우도 이 기업도 마찬가지죠. 예, 오른쪽 고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금 기법까지 같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예, 급등 나왔던 종목군들이 고점 찍고 반등 나올 때 여기서 매수해서 예, 직전 고점 오른쪽 어깨 라인에서 여기서 딱 올라오게 되면 더 간다 하더라도 일단 반은 챙겨주시고 그다음 월봉에서는 좀 더 보실 분들은 자, 지난달도 에코프로비엠이 5개월 선 터치 살짝 하고 나서 아래 꼴이 좀 올라왔지 않습니까? 올랐다가 지금 시가를 이탈했죠. 월봉으로. 예? 음봉 나와버리면 단기적으로 일단 이 기업이 막말로 내일 더 간다 하더라도
예, 우선은 좀 끊고 다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버티실 분들은 이제 5개월선 얘는 또 이만큼 올라왔잖아요. 아니 이게 발생했어요. 이것을 이제 완전히 이탈하기 전까지는 이 기준점, 제가 지난달에 그랬지 않습니까? 5개월선 맥점, 6월 8일 날. 예. 요걸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좀 더 이제 막말로 안 빠진다 하더라도 기간 조정이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일부는 여러분들께서 좀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다. 예. 그리고 이미 이제 이들 기업들은 주가가 저점에서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때 4월 초, 뭐 3월 달하고 틀립니다. 근본적으로. 그 당시에는 그 굶주린 늑대였죠. 예? 근데 지금은 살찐 돼지잖아요. 뒤퉁뒤퉁 움직이니까, 예.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일단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예, 여기까지 제가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하고 이제 반도체 쪽하고 왜 같이 그냥 동조화로 이러면서 못 올라가는지, 예? 예. 설명 이제 드린 거고요. 미국 시장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자, 이건 제가 다음 주에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지난달에 제가 이제 5월달하고 6월달에 그러니까 다우지수하고 이제 S&P 기준했을 때 다우 같은 경우는 1986년도 이후에 이제 월별 상승률 비교 데이터를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이건 제가 작년 9월달도 이 자리에서 배워 산다 하면서 여러분들께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다우 같은 경우는 이제 5월달, 6월달, 그러니까 3, 4월달 주가가 올라갔고 1월달도 올라갔죠. 2월달 찌글찌글했고 5월달은 조금 눌림 주고 6월달은 조금 상승 나왔어요. 근데 다우지수 기준에 했던 7월달이 이제 6월 대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8월달도 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달에 가장 많이 뺐어요. 연중에 연말에 이렇게 올라갔고. 그럼 이 데이터대로다 그러면 다우지수 기준에 했을 때는 예, 우선 또 7월달, 8월달 오를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나스닥은 지금 이게 의미가 없는 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빅테크가 지금 올라가보니까 올려버리니까 물론 이제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인텔도 마찬가지고 뭐 다우지수, 나스닥, 그 다음에 S&P 3대 지수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예, 근데 다우 같은 경우는 다른 또 산업재, 소비재 뭐 여러 다른 그 대표 기업들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애플하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기여도가 크진 않아요. 나스닥은 크죠. 예.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 뭐 엔비디아, 뭐 알파벳, 메타 얘네들이 더 끌고 올라간다 그러면 지수만 끌고 올라가는 거죠. 다른 쪽은 막 죽을 써도. 그래서 다우하고 이제 S&P 기준으로 보는 건데 S&P 같은 경우도 그 과거 데이터를 보게, 이게 S&P는 이제 1950년도부터 보게 되면 예. 주가가 6월 달은 조정이 좀 나왔고요. 7월 달, 8월 달은 8월 달은 예, 뭐 6월 대비해서는 더 좋았다는 얘기죠. 9월 달에도 많이 밀고. 그죠? 7월 달이 좀 좋았네요. 그럼 차트 한번 보죠. 제가 봐서는 지금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진짜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예. 지금 다우 지수가 예, 시장이 지금 장중에도 좀 흘러내려요. 코스피, 코스닥. 오늘 좀 감안하세요, 여러분들. 막 지금 들이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아직 물타기 하시면 안 돼요. 예. 우리 그 주린이 분들 막 주가 조금 빠지면은 계속 막 물타기 해가지고, 예. 그 물량이 막 늘어나가지고 나중에 또 장대음목 맞아버리면 거기서 손절해 버리시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주식은 급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이 좀 피로감이 있고, 예. 종목군들도 거래 없이 흘러내릴 때는 예. 뭐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일주일 기다렸어. 근데 이번 주까지 계속 흘러내려? 다음 주에 추가하려고 했는데 또 시장이 지금 수급이 안 들어와. 개인들만 매수하고 지금처럼 기관하고 외인들은 간막 내지 매도를 해. 그럼 또 일주일 또 연장하는 거예요 또. 그럼 다음 주에 봐야지. 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막 계속 물타기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우지수 보시면 아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 1월달, 2월달. 1월달 올랐죠, 1월달. 1월달 이제 상승 나왔죠. 그죠? 2월달은 하락 나왔죠. 2월 말 기준. 여기까지 2월달 하락 나왔잖아요. 3월달, 3월 중순까지 하락 나오고 3, 4월달 올랐지 않습니까? 3월 말 정도로 올라갔고 예, 4월달까지 올랐죠. 그죠? 3, 4 올랐어요. 5월달 하락 나왔죠? 5월달. 5월달에 좀 나왔죠? 6월달에 아까 그림 보시면 예, 6월달에 조금 상승 나왔죠. 5월달 좀 하락 나왔고 6월달 올랐죠.
자, 6월 달에 지금 그러니까 5월 말 대비해서 크게는 안 올랐을 때 좀 올랐죠, 지금. 지금 다우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데이터하고 작년 같은 거 보세요. 9월 달, 10월 달 아직 금방 나왔잖아요. 요때 제가 대원산대에서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하반기에 또 오른다. 저는 데이터, 그러니까 김봉만이를 믿지 마시고 김봉만이가 보여드리는 이 데이터를 믿으시라는 얘기죠. 데이터. 그죠? 뭐 틀리던 맞던 뭔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뭐 전문가도 할 얘기 있는 것이고, 예, 예. 그다음에 뭐 들으시는 뭐 시청자님께서 또 뭐 차트만 놓고 얘기했을 때보다는 그래도 좀 신뢰감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은 가학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 다우지수 보시면 차트도 이제 나쁘지가 않죠. 예. 지금 보시면은 이동평균선상으로 보더라도 예, 지금 이 121선이 우리가 뭐죠? 경기선이라고 그러죠. 지금 막 경기도나 어쩌다 막 얘기하는데, 예? 미국도 올해까지 경기도나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예,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초선 대통령 임기 3년차에는 지금까지 미국이 경기 침체를 겪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내년 정도 가야 돼, 내년. 예.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 121선이 경기선이라고, 경기선. 그 다음에 21선과 61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중, 장기 이동평균선이 이제 정배열 초기 국면이야. 정배열 초기 국면이죠. 그리고 다우지수에 이제 121선을 가만히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이렇게 하향하다가, 예, 각도가 지금 가파르지 않습니다만은 여기서 계속 싸우고 나서 이제 지금 정배열 초기 국면이에요. 여기서는 역배열이었잖아요. 21선, 61선이. 예, 그러면서 사실은 6월 달 초에 이제 이 박스권, 그러니까 다우 같은 경우는 1월 달부터 지금 6개월 내내 이 박스권 안 움직였어요. 그냥 지난 시간에 했지 않습니까? S&P 500개 기업 중에서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오른 종목은 10개 종목밖에 없어요. 한 10개 안팎이야. 나머지 490개 종목은 다 빠졌어요. 5월 달까지. 그래서 미국도 우리 시장보다 더 극심한 차별화 장세가 상반기 내내 이루어졌었고, 그게 이제 조금 해소된 것이 뭐냐면 극심한 차별화가 조금 해소된 때가 이제 6월 초에 이제 조금 해소된 거예요. 예. 다우지수 보면 또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고점 박스권 돌파를 지난주까지 좀 했다가, 예? 살짝 지금 눌림을 주는 겁니다. 제가 보건대는 요거 물론 다음 주 이후에 봐야 되는데, 요 손막힌 과정이 다음 주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예. 다시 여기서 이제 또 한번 N자로 올라간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6개월 이 박스권, 상반기 박스권을 완전히 이제 돌파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우상향으로 이제 천천히 걸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예. 그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유추해 봐야냐. 지금 현재 시장의 구도가 그대로 유지될지 미국도, 그걸 우리가 이제 관찰해야 돼. 다음 주까지.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현재 빅테크가 끌고 가는 이런 시장 구도가 상반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과연 하반기에도 이런 구도가 지속될 것이냐. 뭐 빅테크 쪽으로 자금이 또 쏠려버리면 다우하고 뭐 S&P 다른 섹터 같은 경우는 더 안 빠진다 하더라도 좀 찌글찌글 움직이겠죠. 근데 다음 주 지나서 빅테크가 보면 좀 찌글찌글해. 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현재 다른 데이터를 제가 다 보니까 빅테크도 이제는 주가 상승이 좀 한계가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예. 지난주에 엔비디아 또 이제 장기 로고 차트 보여드리고 하다못해 이제 뭐 구글 트렌드 들어가가지고 지금 대중의 관심도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그러면 걔네들이 좀 조정이 나와주면서 그동안 못 움직였던 미국 내에서도 뭐 제약바이오가 됐든 간에 아니면 다른 뭐 산업재, 그 다음에 소비재, 예? 이런 쪽으로 그 또 니오프닝 관련 종목군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뭐 크루즈 관련 종목군들, 뭐 카니발, 그 다음에 레저 업체들 주가 좀 좋거든요, 사실은. 예, 그런 쪽으로 자금이 또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시장도 미국도 따라 움직이겠죠. 예, 반도체가 2분기를 주도했고 1분기는 2차 전지, 2분기는 반도체. 근데 또 이제 다음 3분기도 이제 2차 전지가 뭐 주도할 수도 있겠죠. 근데 미국 시장의 분위기 그래서 먼저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보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여러분들께서 일단 참고를 좀 하시고요. 예, 그 기존의 구도가 그대로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미국 내에서도 뭐 제약바이오로 이동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뭐 산업재,
뭐 소비재 쪽으로 이동할 것이냐. 예, 요런 부분.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일단은, 미국 다우 같은 경우는 S&P 기준으로 했을 때, 7월 달 올랐다. 저도 이게 궁금해요. 지금 이 그림 보시면 이게 뭐냐면, 미국 전체 지수 있죠. 뉴욕 증시 전체 지수 대비해서 대형 100지수 상대 비율 차트입니다. 예? 예. 자, 2000년도 IT 버블 때죠. 물론 여기 이제 빅테크 대부분 들어가겠죠. 여기 2000년 IT 버블이에요. 자, 코로나 터지면서 급등 나오고 이 IT 버블 구간에서 한번 얻어맞고, 그죠? 원봉.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2022년도 고점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투봉. 그죠? 지금 이제 쓰리봉째, 쓰리봉. 조금 고점 높아지긴 했습니다. 애플 때문에. 예. 보조 지표 상당히 가열이죠. RSI, 그 다음에 MACD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가열권이에요. 여기서 돌파를 할 것이냐. 이렇게 돼버리면 또 지금 구도가 그대로 이어지겠죠. 미국 시장에서. 예. 근데 이 쓰리봉 여기서 과연 돌파를 할 것이냐. 왜? 이게 지금 23년 이제 저항이 23년. 여기서 만약에 꺾여버린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장의 분위기, 판이 완전히 뒤집어지겠죠. 판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예, 이게 이제 한 7월 달 정도까지, 약간 길게 보면 7월 말까지, 예? 그런 구도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또 밀고 갈 것이냐. 옛날에 1969년도부터 73년도까지 4년 동안 그 당시에 미국 내에서 니프티 50 장세에 있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멋쟁이 50 종목만 계속 기관들이 끌고 올라갔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도 비스무리한 게 코로나 터지 언제예요? 그때가 2020년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이 딱 4년이네. 예? 예. 요런 구도가 이제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뭔가 저는 변화가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유심히 좀 볼 필요성이 있고. 근데 반대로 그동안 못 움직였던 미국 대형 지수 대비해서 소형 지수 상대 비율 차트 보시면, 그러니까 대형 지수는 그동안 상반기 또 막 올라가지고 아까 이렇게 이제 그 쓰리봉을 이제 만드는 그런 이런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형 지수는 반대로 지금 6개월 동안 계속 빼버렸어. 반대로 계속 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러시엘 2000 지수 여러분들 차트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러시엘 2000 지수는 이미 코로나 전 급등 전 그 저점까지 지금 다시 해결해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빠질 자리가 없어 지금. 러시엘 2000 지수는 왜? 코로나 전 단계까지 다시 원위치해 버렸기 때문에. 그죠? 예. 근데 지금 대형 지수 대비해서 소형 지수는 대형 지수 오르니까 소형 지수는 빠진 거죠, 6개월 동안. 근데 얘는 좀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2000년도 여기 IT 버블 때 저점이었지 않습니까? 2000년도. 예. 여기서 지금이 얘는 반대로 예. 23년 지지 구간이더라. 23년. 예? 코로나 때도 여기서 급락 나갔다 여기서 턴이 나왔죠. 예, 여기에 20년 지지 구간이었었고. 그래서 얘도 지금 코로나 때 급등 나왔다가 예, 조정 나오고 예, 작년 연말까지 다시 여기서 꺾일 자리에서 다시 또 원위치해 버린 거야. 그러니까 대형 지수하고 지금 완전 상대적이죠. 예, 대형 지수는 23년 저항에서 지금 쓰리봉 자리고 지금 소형 지수는 23년 지지 라인에서 지금 장기 쌍바닥 위치잖아요. 예, 저도 이게 궁금해요. 왜? 이게 이제 하반기 장세를 결정하니까 내년까지. 그래서 지금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대변곡점이다. 예, 이런 데서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거든요. 예, 왜? 단기적으로는 또 위기입니다만은 예, 뭐 하반기라든 내년까지 본다라면 또 엄청난 기회거든. 상반기에 수익 안 나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주식은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마라톤과 같아가지고 결국은 끝까지 독점처럼 버티고 이겨내신 분들이 수익이 나는 거예요. 남들 조금 먼저 수익 날 수도 있는 것이고 주식 하다가 어디 매일 먹고 매일 수익 납니까? 하느님도 그렇게 못해요. 예,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주식이 뭐냐? 예, 김홍만이 묻거든. 1년 12개월 중에서 개인들이 돈 벌 수 있는 장은 한두 달이고 길어야 2, 3개월이에요. 그 한두 달, 2, 3개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나머지 10개월, 11개월 투자하는 게 그 주식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식은 기다림의 미학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자리가 미국도 그렇고, 예, 우리 시장도 제가 더 중요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시간 관계에서 못 보여드리는데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그래서 이런 변화가 아마 그 7월 중순 저는 만기 전후까지 보는데 일단 뭐 다음 주에도 제가 봐서 뭔가 좀 변화가 나오면 예, 우리 그 시청자님들께
다시 한번 제가 또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시간 일단 몇 종목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기법인데 급등주 우리가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로고 차트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로고 차트. 예. 그 단기적으로 어떤 뭐 테마주도 마찬가지고 뭐 업황 호전에 이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물론 장기로 가는데 계단형 상승 패턴을 만들고 근데 뭐 한 2, 3개월 내외 단기적으로 저점에서 뭐 100% 이상의 급등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급등주 같은 경우는 노고 차트 물론 월봉으로 먼저 보고 나서 그다음에 상승 기간하고 상승 폭을 보시면 돼요. 우리가 작년 연말부터 이제 챗 GPT 관련해 가지고 로봇 관련 먼저 움직였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여기서 단기간에 이렇게 한번 저점에서 한 100% 오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한 2달 넘게 박스권 주고 얘는 그나마도 이제 좀 충분히 쉬고 다시 한번 3차 상승 파동이 나온 거예요. 그 보통 이제 대장 종목군들 한 3개월까지 이렇게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3개월까지 계속 오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1차 파동 나오고 한두 달 또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후발 종목군들은 대장주 움직이니까 다른 노봇 관련 종목군들은 예, 그 다음에 따라 움직이면서 단기간에 또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기간적으로 한 달에서 한 2달 반 정도? 그 정도 가게 되면은 대부분이 이제 단기 고점이 나와요. 노봇도 그랬죠. 예.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2차 전지 그랬죠. 노봇 그랬었고, 예. 에코프로도 그러네요. 2월 달에 올라서, 이것도 제가 4월 달에 그래서 여러분들께 2차 전지 다른 것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조건에 왔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도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 2월 달, 물론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들어온 게 여기죠. 3월 6일부터입니다. 예. 여기부터예요. 근데 일단 기간상으로 여기서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올려놨고 2월 초부터 예, 4월 10일이니까 2달 조금 넘게 걸렸죠. 그죠? 예,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같은 개념이고 그러면서 지금 또 2달 넘게 지금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예. 이런 관점이고 지금 반도체가 저는 반도체를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4월 달부터 저점에서 계속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예. 근데 지금은 제가 보는 관점보다 너무 빠르게 움직였어. 그래서 지금 타이밍 조절을 제가 하시라는 의미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수페타라든지 예, 한미반도체 예. 자, 이수페타 같은 경우도 5월 22일 날 저점 주고 여기서부터 지금 6월이니까 한 달 반을 올랐거든요. 어제까지 기준입니다. 예. 제가 봐서는 이제는 조금 안 빠진다 하더라도 플랫폼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네? 물론 한미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 눌림을 주면서 다시 터닝 나오고 또 플랫폼을 잃으면서 다시 터닝 나오고. 예. 근데 원래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서 좀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이 좀 길게 가거든요. 하나 마이크론처럼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건대는 지금 2달 가까이 이제 오른다 그러면 예, 단기간에 또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기업과 업종도 조정을 좀 줍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도 나중에 또 조정 주면 또 이 자리에서 제가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예, 이제 신규는 조금 좀 따라붙지 마시고요. 조금 기다리는 전략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마지막으로 요거는 시장 그 ADR입니다. ADR. 그러니까 ADR 같은 경우는 시장 지수하고 상관이 없어요. 종목의 등락 비율이거든요. 예,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가 지금 ADR 지표 기준으로 했을 때 80 초반까지 내려왔고 코스닥도 지금 80 초반까지 내려왔으면 단기 좀 감해도 구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지나면 지수는 반등이 안 나와도 아마 종목별로 선별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사항을 아시고 여러분들께서 대응하시고 일단 기본적인 전략은 다음 주 중반까지는 지금까지 제 시향을 들으시면서 조절해 오신 분들은 좀 더 차분하게 좀 다음 중반까지 시장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자, 오늘도 제가 4시에, 오늘 4시에 제가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시에 요 시간에 못 됐던 얘기를 제가 더불어서 말씀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